서울시립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대비 돈술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2013학년도부터 시립대는 도표 문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어 지문은 제외가 됐습니다. 영어 지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문제의 패턴은 2012학년도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중심 제시문을 요약한 뒤 이것과 상반된 제시문을 모두 선택해서 역시 요약하라는 문제를 출제를 했고 1번은 600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도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분석한 뒤 원인을 진단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역시 종합서술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은 적극적인 논거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제시문은 비판하면서 견해를 도출하는 문제 1000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문제 보겠습니다. 시립대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보편성과 개별성을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 주제는 2008년도 시립대에서 출제했던 원칙과 그리고 현실이라는 이러한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각 제시문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계약을 통해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지문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문에서는 모든 구성원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전체에게 양도하여 누구도 타인이 불리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개개인들은 개별적인 이해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보편 타당한 원칙을 노출해서 이에 따라 사회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하에서는 한글 창제 당시 채말리의 상소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채말리는 상소문에서 언문이라는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당시에 보편적인 이상인 중국의 문물 제도를 버리고 오랑캐가 되려는 것이며 학문을 없인 여기게 될 뿐 아니라 덕을 쌓고 어진 정치를 베풀어 문을 숭상해왔던 풍속과 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원칙에 해당하는 문자체계인 한자, 한문을 버리고 우리만의 개별적인 문자체계를 갖는 것은 전혀 이로울 것이 없으며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는 개별적인 특수성을 인정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임시 변통으로 쓰는 것보다 보편적인 원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압축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가와 유사한 관점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우리가 서양 철학을 토대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상이라는 개념은 역시 이념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적을 하면서 보편성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주체성이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안에서 역사가 달라지면 주체성의 성격과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를 하면서 고정된 자신의 보편적 주체성이라는 것은 이념에 불과한 것으로 주체성의 실체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역사에 기반한 개별적 주체성에 주목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와는 배치되는 지문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도 객관성은 인간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데 인간은 객관성을 마치 인간 세계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세계인 듯 분리하는 이분법에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객관성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기에 객관성에 대한 이해에서 인간의 행위는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따라서 필자는 객관성과 인간이 상호 간에 교류를 하면서 합법화된 세계를 만들고 이 세계는 세대 간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대들은 앞선 세대에게 부여받은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역시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이 개입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보편적이고 일원화된 그러한 원칙보다는 세대 간의 연결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창조되는 이러한 개별성의 세계를 강조하고 있는 걸 이렇게 제시문 라를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항별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가의 내용을 250자로 요약한 뒤
견해나 관점이 다른 것을 모두 찾아 나머지 논거를 요약하면서 차이점을 밝히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이 2012학년도와 달라진 점은 첫 번째, 영어 지문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지문이 사라지면서 중심 지문을 요약하는 분량이 400자에서 250자로 축소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영어 지문의 해석 능력을 보기 위해서 400자 요약을 시켰다면 2013학년도 모의에서는 250자로 한글 지문을 요약하라 이렇게 간소화됐다. 그렇지만 중심 지문과 다른 내용을 모두 찾아서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는 영어 지문과 같은 지문 하나 혹은 다른 지문 하나를 골라내라 해서 한 개 지문만을 추가로 요약을 시켰지만 2013학년도에서는 가와 다른 지문, 즉 중심 지문과 다른 지문 두 개를 모두 골라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는 중심 지문을 요약하고 이와 다른 지문 두 개를 골라내서 역시 요약하면서 600자를 서술한다. 이것이 문제 1번의 전개 방식이 될 것입니다. 가의 내용을 간추리게 된다면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보편적인 원칙을 도출, 상호 공존을 실현할 수 있다. 자연 상태에 살던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각자는 힘을 합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체를 조직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회계약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일체의 권리를 어떤 한 개인에게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공동체의 양도, 보편 원칙을 마련한다.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권리를 모두 양도하게 되면 누구도 타인이 불리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게 되므로 사회가 전제적인 독재 정치로 흐르거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런 요약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첫 문장에 항상 주제문을 쓰는 습관을 들여라 이런 당부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가와 견해는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다와라가 될 것이고 제시문 다는 보편성의 원리에 따르는 보편적 주체성 개념을 비판하면서 이를 한갓 이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에서는 주체성이란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역사가 달라지면 주체성의 성격과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서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무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찾기 위해 각 구성원들의 개별성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차이점 서술을 덧붙여야 할 것이고 제시문 라의 논거를 볼 때 제시문 라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은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창조하며 창조의 과정에서 객관성을 형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인간의 활동 내지는 구체적인 세계를 떠난 객관적인 진리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가에서는 보편 타당한 원칙이나 원리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배제함으로써 드러난다고 하므로 제시문 라의 견해와 배치된다. 역시 차이점이 부가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도표 400자 서술을 요구를 하고 있고 도표에서 드러난 변화의 양상과 원인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의 핵심적인 특징을 먼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단 표 1, 2, 3에서는 미온과 기온이 보여주는 태도의 차이에 주목해서 도표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표 1에서는 기온의 경우 가정관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이러한 내용이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표 2에서는 기혼과 미혼 모두 육아 부담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은 미혼 여성의 경우 취업의 장애 요인으로 사회적 편견 또는 관행 그리고 불평등한 근로 여건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 표 3에서는 직업 선택의 고려 요소에 있어서 기혼 여성들은 수입과 안정성을 우선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지만 미혼 여성들은 이와 함께 적성과 흥미도 함께 고려한다는 사실 역시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림 1에는 여성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앵커브 곡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앵커브 곡선은 M자 모양의 이러한 여성 취업률 곡선으로서 20대 그리고 20대 후반까지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다가 다시 육아 출산의 경우에서 낮아진 후 다시 40대에 올라가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초반기 여성의 직종은 전문직이 많았지만 40대 이후 다시 진출하는 직업의 경우 일용직과 임시직이 많다는 사실은 여성의 근로가 그만큼 열악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아나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면서 여성의 직종군이 그만큼 하락하는 것, 이것이 앵커브 곡선이고, 이 M의 폭이 깊을수록 그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 시기에 노동시장을 대거 빠져나간 뒤 나중에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할 때 20대 후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이러한 현상적인 서술을 읽어내기를 대학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안 전개 방향 보겠습니다. 그림 1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가 두드러진다. 20대 초반 여성들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8% 정도 줄어든 반면 후반 여성들은 14% 정도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여성이 향상된 교육 수준, 늦어진 혼인 연령, 미혼 인구의 증가, 이를 중시하는 가치관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표 1에 따르면 기혼 여성들은 미혼 여성에 비해 많은 시간을 가정관리와 가족 돌보기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혼 여성들은 자녀 양육을 취업의 가장 큰 장애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기혼 여성들의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책임을 줄여줘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한 기혼 여성들은 직장 선택에서 수익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기혼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만큼 소득과 안정성이 보장된 일자리 창출에 기업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답안 작성을 예시로 대학 측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제시문의 논거를 남자 교사 할당제라는 현안에 적용해서 자기 견해를 도출하는 능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자신이 정한 입장의 논거들을 제시문을 활용해서 제시하면서 반대편 논거는 동시에 비판하는 내용을 전개하라, 이러한 종합서술 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 교사 할당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보편 타당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러한 입장을 비판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시문 다와라가 옹호 지문으로, 그리고 가와나는 비판의 지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할당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보편 타당한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개별자들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입장을 비판하는 논의를 전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가와나가 옹호 지문, 그리고 다와라가 비판 지문이 될 것입니다. 입장에 따른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할당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 가제시문을 지지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술에 있어서는 가에서 말하는 보편 타당성의 원칙을 그대로 나열하지 마시고 이 원칙 그 자체는 상황 속에서 녹여서 자신만의 입장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상황의 변화와 남성이라고 하는 개별성에 의거해서 원칙이 변경된다면 사회 모든 개개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칙이 개정되도록 힘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칙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도 할 수 있는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현실은 항상 강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러한 식의 상황 속에 용해해서 전개하는 서술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할당제 도입과 같은 이러한 제도는 보편 타당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부정하게 되면서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과 이념을 산출할 수 없는 임시 방편의 그러한 대책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일시적 이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원칙을 훼손하면서 더 큰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식의 논의 전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테러범과 협상하면서 당장의 인질은 구출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이 관행이 된다면 끊임없이 그 나라는 테러에 노출되는 그러한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소말리아 해적선에 대해서 협상을 하지 않고 바로 해군이 작전에 나선 것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논의 전개 역시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나 또한 지지논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나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한다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현실의 특수성이나 개별성을 인정하여 임시 변통의 규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유익보다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적인 원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 즉 남녀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교사의 성비 불균형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접목시킨 논리 전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심은 다의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현실에서 보편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제하지 않고 개별성에 주목하게 되면 현실에서 불평등을 해소할 이념을 찾기 힘들어지며 상대주의적 회의론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식의 비판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장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그때그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미봉적으로 끝날 위험이 있는 만큼 원칙과 신념에 충실하자. 이러한 주장의 강화와 비판이 역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심은 라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현실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민주주의 대원칙을 예로 들면 다수결은 개별성을 통합하는 보편의 원리로서 필연적으로 일부 집단의 희생이 수반되지만 이는 침해할 수 없는 원칙으로 민주사회 운영의 근간이 되며 이를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을 3분의 1 원칙, 3분의 2 원칙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간략한 예시를 통한 논리의 보완 서술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할당제 도입에 찬성하는 경우 다재시문은 지지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남녀가 가진 성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시험 점수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는 현행제도는 남녀가 가진 개별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고 이는 성에 대한 이념적인 평등에 묶여 각각의 성이 지닌 특수성을 도외시한 것으로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성별 고유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현행제도를 보완한다면 각 성별로 지닌 장점이 교육 현장에서 상부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현행교육의 미흡한 점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적용된 논리 전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개별적인 인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재심은 라 또한 지지논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논리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교사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학생이나 학부모 등 관련 집단들이 학교 교사의 성별 분포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다. 구성원들이 학생 지도에 일정 수의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러한 공감대는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교사 선정에서 성별과 관계없는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사의 보편적 원리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결국 인간사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실제적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의 지지논과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재심문가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가에서 말하는 보편 타당한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 다른 개별자들 간의 상호관계 및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하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한 그러한 관념에 불과하다. 이러한 공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아프리카와 한국 적합한 식수의 기준이 동일한 것인가, 한국과 일본 건축에 있어서 지진 설계 기준이 동일한 것인가, 이러한 물음을 토대로 해서 과학적인 기준조차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개별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하물며 사회문화적 현상에 있어서의 상대성은 불가피한 삶의 모습이다. 이러한 논리 강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재심은 나에 대해서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임시 변통이라고 하나 변화된 현실에 주목하고 그 변화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보편 타당성만을 강조한다면 그 자체가 허구적 이념으로 추상적 관념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의 공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립 때 문제 3번을 정리하게 된다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개하는 도입을 토대로 해서 자신과 다른 입장의 지문은 비판을 하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입장의 논리를 강화를 하면서 본론을 전개시켜 나간다. 그러면서 매듭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논리를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예시를 통해서 논의의 풍부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식의 전자분량을 작성하는 것, 이것이 시립 때 3번 문제의 서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